근데 이 감시명령까지 받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혹시? 감시명령까지만 대략 3년 정도 걸립니다. 아니 뭐 3개월도 아니고 3년이에요? 안녕하세요. 신신당부의 신중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신당부의 질문 요정 이가은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개정안의 절차적인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막 고구만 먹은 것 같고 맞아요. 좀 마음이 답답했었는데요. 맞아요. 비록 지금은 좀 덜 갖춰진 법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갖춰진 법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멋진 말씀하시네요. 네.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그리고 오늘 주제와 관련한 쿠키 영상이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구독은 공짜니까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꼭이요! 네, 변호사님 지난 시간에 설명해 주셨던 게 이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3가지였고 문제점도 짚어주셨었잖아요. 예. 네, 오늘은 이어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번 조치를 두고서 그 세부 내용의 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양육 부모와 아이를 보호하려면 무엇보다도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번 개정안 같은 경우에 양육비 이행명령에 이어서 감시명령까지 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가 그 대상이거든요. 네. 근데 이 감시명령까지 받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혹시? 어느 정도요? 감시명령까지만 대략 3년 정도 걸립니다. 아니 뭐 3개월도 아니고 3년이에요? 사실 3년이면 중학교 1, 2, 3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지금 그래서 아까 뭐 5천만 원 이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어차피.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어요. 이제 근로소득자가 양육비를 연체할 경우에 보통 이제 채권자 양육부모는 직접 지급명령 신청 이걸 할 수 있고 이걸 또 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담보지급명령 신청도 할 수 있고 일시금 지급명령 신청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감치 절차라고 했죠. 감시명령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가는데 이 법원은 그래서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지만 이게 선고일로부터 6개월 또 지나가 보면 집행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찾아가지고 이제 집행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근데 시간 지나면 못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기간에 양육비 채무자가 잠적하거나 위장 전입해버리면 이 감치명 결정이 무효로 돌아가는 거죠. 와 진짜 힘들구나. 그러니까 이게 수년의 시간, 또 비용 들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신청하다 보면. 그래서 이 같은 절차가 결국 양육비 부모가 양육비 싸움에서 포기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비가 많이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청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야 그거 너무 오래 걸린다며. 그다음에 한다고 해서 또 반드시 또 받는다는 건 또 보장이 없어요. 절차는 다 저취했는데 소가적으로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좀 이게 그래서 지금 그래도 최종적으로 지금 이 개정안이 나오긴 거긴 하지만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혼 또는 미혼 한부모 중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을 경험한 경우는 7.6%. 그다음에 양육비 이행 확보 절차를 이용해 본 경험은 8.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엄청 낮네요. 그렇죠. 이미 이렇게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라고 해도 막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러면 오히려 막 감정 소모해가지고 지치니까 막 포기하기가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올해 이혼 후 고등학교 1학년, 그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인 딸 둘을 홀로 키우는 박모 씨 같은 경우에 양육자가 당연히 받아야 양육비를 받기 위해 피땀 흘려 투쟁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기도 했고 그의 큰딸은 왜 피해자가 피해를 봐야 하느냐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때 박 씨는 이제 양육자로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충분히 고생하고 있다. 큰딸 레슨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작은 딸 학원을 끊었고 부투잡을 하면 쓰리잡을 알아보고 있다. 이미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법원을 오가며 소송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이러면서 이 양육비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보조해주는 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직접 이 지급명령 신청이라든가 이런 신청들 할 때 그 보조해주시는 데가 이제 양육비 이행관리원이거든요. 거기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이제 대기자만 이미 수백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 내 차례가 돌아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이번에 개정안 소식을 듣고선 뭐 아직까지는 물론 덜 갖춰져 있지만 그래도 우선 좀 한번 기대를 해보겠다 이렇게 밝히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사실 좀 사이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너무 그렇죠. 아쉬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말하면 여러 가지 지금 네. 비판들이 약간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허민수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아까 대상이 감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 조건을 좀 이건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거 감치 명령 상관없이 일정 기간이라든가 일정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한 경우라면 네네. 당연히 이런 제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한 감시 명령까지 받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3년 지나고 나서만 이거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좀 긴 거 아니냐. 이 조사관 같은 경우는 어떤 대안을 제시했냐면 3개월 연체 혹은 150만 원 이상 비납 이렇게 일정 금액이나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하는 방식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진짜 그게 합리적인데. 그다음에 이제 양육비 미납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네. 당국이 고용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고용주가 월급의 일정 부분을 양육비 채권자한테 바로 입금하게 하는 방식. 이게 사실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어요? 예. 이것도 이제 소송이 필요 없기 때문에 네. 되게 좀 대안이 될 수 있겠지 않냐. 이것도 직접 지급 방식인 거죠?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국가가 좀 이제 개입하는 거죠. 국가에서 고용주한테 이 사람이 체납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이거 이제 이 채권자 누구누구한테 바로 이 급여에서 얼마큼 바로 이제 줘라. 국가에서 이렇게 아예. 지금 개입을 하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는 법원은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네네네네. 소송 없이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소득에 대해서 다 이제 추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얻었던 재산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확보가 돼 있으니까 좀 국세청이 좀 약간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재산이 있으니까 여기서 집행을 하거나 좀 이렇게 정보를 좀 제공해 준다 그러면 좀 더 신속하게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지금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법이 개정안만으로도 약간은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이 제도 시행을 둘러싸고 물론 일부긴 하긴 하지만 네. 이제 태세 전환을 했다는 거죠. 그 배드 페어런츠 같은 것도 그런 활동하는 게 똑같은 단체잖아요. 거기서 옛날 전화하면 막 쌍욕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채무자가. 네. 근데 이제는 오히려 먼저 전화하고 막 공손하게 그러니까 태도가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법 시행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국가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재 개입했다는 조치들이 게? 더 생기니까 약간 좀 태도가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뭐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여기 역학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국가가 전 사실은 개입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양육비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어떤 채무 관계 그러니까 이 사인 간의 문제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라고 해서 안 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라 아동 학대에 이를 정도의 어떤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국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그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지급한 양육비가 있다 그러면 그걸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좀 마련되고 거기에 대해서 좀 행정기관이 좀 더 개입해서 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아동 학대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그럴 굉장히 수 큰 있습니다. 결과를 만들 예, 수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양육비를 이제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이제 받을 수 있는 대안은 그럼 없을까요?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전 진짜 예전부터 궁금해요. 아주 간략하게 주장해왔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거예요. 어떤 그게 게 바로 있어요? 양육비 대지급제라는 겁니다. 저 이거 처음 들어봐요.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해 주는 거예요. 채권자들한테. 양육비가 필요한 원래 지급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국가 먼저 지급해 주고 네. 국가가 이 채무자한테 집행의 돈을 받아 다 구상해 보는 거예요. 방금 소름 돋았어요. 너무 그러니까 좋을 것 이게 같아요. 국가가 나서서 하는 거예요. 국가가 내가 이거 지급했으니까 너 나한테 네. 갖고 와. 세금 네. 걷듯이 이 사람한테 네, 걷어오는 세금 거예요. 걷듯이. 근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국가가 아예 선지급한 상태에서 양육비를 회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국가가 네. 양육비를 채무자한테 또 뺏어와. 그래서 그 네. 받은 걸로 이제 지급하는 방식이. 방식은 두 가지예요. 네네네네. 근데 어느 쪽이든 간에 우선은 양육비가 확보된다는 차원에서는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 거죠. 그쵸.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비판했어. 왜 비판이 있을까요? 왜 내 세금을 거기다 써? 왜냐하면 이 먼저 지급했지만 회수가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세금이 나간 거란 말이야. 나는 이런 그런 거 전혀 상관없는 거야. 난 그렇겠죠. 양육비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쵸. 내 돈이 왜 거기다 써야 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지금 가장 확실한 대안이긴 하지만 입법화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은 지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원 마련이 필요해요. 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지급제를 주장하시는 분 중에 재원 마련의 방법으로 네. 여성가족부가 소위 말하는 뭐 예를 들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페미니즘 관련해서 활동하는 데 쓰는 이런 재원들 그 재원들만이라도 갖고도 충분히 이 대지급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시적으로 여성가족부가 해야 될 일은 사실 이게 더 먼저 아니냐.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더 이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네. 가장 확실한 대안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공론화시켜서 이 재원 마련이라든가 이 돼지급제가 진짜 필요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거를 하는 것이 지금 뭐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아직은 많이 이제 수면 위에 올라온 그런 법안 아닌가요? 그러니까 물론 뭐 얘기가 오고 간 건 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아요. 그래서 이것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려지고 홍보가 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루빨리 좀 속 시원한 그런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법적인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부담 갖지 마시고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다양하게 전해드리는 소통하는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OX로 알아보는 양육비의 오해와 진실. 1번,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오. 예. 과거 양육비 청구할 수 있고요. 네. 성인이 된 다음에 본인이 청구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요? 이거 진짜 몰랐어요. 과거 자기에 대한 양육비. 그래서 성인이 된 다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간 네.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혼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건데 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제한 없이 그냥 못 받은 거에 대해 청구할 수 있어요. 와, 이건 정말 몰랐어요. 네. 그렇다면 2번, 예. 한 번 정해진 양육비는 바꿀 수 없다. X. 바꿀 수 있어요? 왜냐면 또 사정 변경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얘를 네. 갑자기 교육비라든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애에 대한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내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가지고 갑자기 수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수입이 줄어들거나 이러면 내가 좀 감액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쵸, 뭐 아플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액도 이유가 청구할 있으니까. 수 있고 감액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 사정 변경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 있어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와, 이 두 가지 정말 몰랐던 건데 여러분들께도 정말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